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47페이지 중개계약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개계약은 저 뒤쪽에 이제 우리가 실무 파트에 보시면 처음 앞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설명이 중복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자,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계약은 뭐냐? 자, 갑이란 사람이 물건을 처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자, 우리 중개사무소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것 좀 팔아달라 이제 이렇게 의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가 그 물건 좋은 가격에 제가 잘 팔아드리죠 하고 이제 승낙을 하죠. 자, 바로 우리가 민법에서 이렇게 의뢰 이걸 이제 청약 이렇게 표현하죠. 청약, 승낙 이런 의사표시 합치로 뭐가 생겨요? 계약. 그래서 법률행위가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이걸 바로 중개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자, 내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물건 필요로 하는데 혹시 있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 확보하는 대로 연락을 드리죠. 또 승낙을 하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물건을 필요로 하는 취득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에 체결되는 거, 이것도 뭐다? 이것도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은 뭐냐? 바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통하여 이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뭘 합니까? 열심히 알선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 만나게 한 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에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죠. 이제 이 거래 계약이 뭐예요? 이게 이제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 바로 이 거래 계약에 대해서 배우죠. 그런데 이 중개 계약도 계약이지만 민법에 있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배웁니다. 그렇지만 둘 다 같은 계약이니까 뭐예요? 계약에 해당하는 이론, 그런 논리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저기 실무 파트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이 거래 계약과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체결되는 중개계약, 이걸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가끔 수험생들이 이거 혼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체결되고요.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런 중개계약은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저기 실무 파트에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그쪽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이론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우리 법에 있냐? 그게 아니라 우리 중개사법에는 딱 두 가지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해가지고 이 두 가지만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다 인정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은 뭐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 의뢰인들이 중개사무소 찾아갈 때요, 물건을 의뢰하면서 한 군데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렇게 몇 군데 가져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맡기느냐면은, 자, 누가 계약을 성사시키면 좀 빨리 좀 성사시켜달라 이렇게 경쟁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계약을 빨리 성사시키고 싶은 그 욕구에 의해서 제대로 된 계약보다는 경쟁을 붙여서 빨리 성사되는 걸 원해요. 자, 그래서 여러 사무소 찾아가서 맡기고요. 이렇게 각각 의뢰를 맡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먼저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이 중개보수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반 중개계약은 폐단이 많죠. 왜?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니까 먼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의뢰인한테 제대로 알려야 되는 것을 잘 알리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걸 하자나 결함있다는 걸 알린다면 계약을 안 할까 봐. 남보다 먼저 성사시켜야 되니까 그런 걸 숨기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좀 보완하고자 전속을 도입한 거예요. 전속은 뭐냐? 말 그대로 여러 군데 사무소 찾아가서 맡기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지정해서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를 맡기는 거예요. 자, 내가 믿고 당신에게만 맡기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만큼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책임 중개를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일반 중개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어떤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간단합니다. 자, 우리 교재 47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일반 중개 계약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많이 구두로 하는데 거기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 중개 의뢰는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일반 중개 계약 보통 우리가 구두로 행해지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약서를 사용하여 좀 명확히 계약 내용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 작성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규정이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작성을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더라도 여전히 의무는 아니란 얘기죠. 작성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이제 법정 서식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법정 서식에다가 작성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은 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그러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니까 만약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서식은 아무 서식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식은 법정 서식이건 아니면 개인이 만들어선 일반 서식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여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기재사항, 이 서식에 기재해야 될 사항, 이것은 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4개. 자, 그래서 4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만일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반드시 기재해야 될 내용 이 4가지는 꼭 써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여기 기재사항이 4가지.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위치 및 규모 이것은 꼭 써야 되고요. 그 다음 거래 예정 가격. 자, 거래 예정 가격. 그러니까 이제 얼마의 계약을 체결할 건지 그 금액 있죠. 그 다음 거래 예정 가격에서 정한 뭐예요? 중개보수. 그래서 이 금액대로 계약을 했을 때 중개보수 얼마 줄 거냐 이런 거 미리 좀 쓰란 얘기고요. 그 다음 4번째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인이 준수하여야 될 사항. 자,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준수사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 사이에 뭔가 또 특별히 약정을 맺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요. 자, 이렇게 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만약 요청에 의해 작성을 한다면 서식은 상관없지만 반드시 기재해야 될 내용. 자, 이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전속중개계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제 특별히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미리 막고 이런 취지하에서 이제 도입을 한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 여기에 서로 대가적으로 부담하는 의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 전속으로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는 그만큼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일처리하시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게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의뢰인한테는 권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이러죠. 자, 어쨌든 중요한 중개계약이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전속중개계약, 거기 의 및 체결 여부인데요. 의는 아까 설명했어요. 그럼 이런 전속중개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체결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다음 의뢰인이 부담할 의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긴 거에 대해서 믿고 맡긴 거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럼 먼저 이 전속은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할 의무가 뭡니까?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할 의무. 그럼 어떤 의무를 지느냐? 자,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거기 1번에 보면 유효기간이라고 있는데 유효기간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물건을 맡길 때 언제까지 계약 성사시켜 주시오 이렇게 이제 기간을 정하느냐인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그냥 계약 성사될 때까지 알아서 맡기는 거지 언제까지 계약 성사시켜 달라 이렇게 기간 정하는 건 드문데 전속은요. 이 기간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 자, 내가 당신한테만 맡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좀 무능력하고 게을러서 일 처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만 맡기겠다 해놓고요. 또 다른 사람 찾아가서 맡기면 이게 배신 행위가 되니까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바꾸죠. 자,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그 이후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 찾아가서 맡길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간이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로 정하느냐? 뭐라고 돼 있냐면 3개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기간에 대해서 약정을 할 수 있고 만일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뭐 1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6개월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약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첫 번째 1번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걸 보존해야 됩니다. 환불을. 그래서 환불을 주고 자기 환불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보관하나요? 자, 이거 3년 동안. 자, 그러면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디다 작성하나요? 이거 법정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다 해야 돼요.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요. 작성하더라도 법정 소식에 해야 된다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소식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법정 소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되고 환불을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왜? 그 서식에 서로 대가적인 의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서식을 통하여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정보 공개입니다. 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선택해서 맡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제대로 일 처리 안 하면 어때요? 이게 별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 여러 사람한테 맡겼을 때는 서로 경쟁이 되어 막 열심히 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맡겼을 때는 그 사람 일을 안 해버리면 중개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래서 너만 아는 물건이다 보니까 네가 열심히 좀 해라.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공개를 해서 알리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 정보 공개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언제까지 공개해야 되나요?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라.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공개를 하더라도 언제까지?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를 해라. 그 다음 공개를 하더라도 어디다 해야 됩니까? 이것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디다? 예,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반 일간신문.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죠? 둘 다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한 군데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네요. 단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개 의무가 있는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공개가 금지됩니다.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개를 했으면 또 공개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죠. 자, 이때 통지는 이제 뭘로? 문서로. 자, 문서로. 그런데 언제까지? 이건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문서로 이렇게 지체 없이 해줘라 이렇게. 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리란 얘기죠. 그 다음 오른쪽에 갑니다. 그럼 공개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공개하나요? 자, 거기 박스에 보시면 기억, 니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자, 이런 내용을 공개하라 얘기. 자, 그래서 시험에 공개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다 외워서 뭐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앞 글자 하나씩 따가지고 총 뭐 7글자만 외워도 되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개 내용이 뭔가 보십시오. 이것도 무턱대고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사는 입장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부동산 물건을 사는데 그걸 사기 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좀 체크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항목들이 곧 공개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 한번 읽어만 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입니다. 두 번째, 벽면 도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라면 이런 항목도 체크를 하니까 알려야 된다는 얘기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상태 해가지고 주로 이제 각종 설비 상태 있죠. 설비. 자, 이런 거.
그다음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그리고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자, 그래서 입지 조건, 환경 조건도 이제 알려라. 그다음 소유, 전세, 저당, 지상,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 권리관계 관한. 아주 중요하죠, 권리관계.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네요.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적사항 이렇게 공개하면 큰일 나죠. 이런 거 떠돌아다녔다가 요즘 막 이상한 사이트에 그걸로 가입해가지고 막 요금 폭탄 맞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건 절대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 이것도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그랬네요. 자, 이거 공개합니다. 여기도 이제 단서가 있네.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개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냥 살펴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무입니다. 업무 처리 상황 통지해라. 자,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서 뭐해라? 통지해라. 그러니까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일 처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려라 이 말이죠. 알려라. 그럼 어떻게 이것은 2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이것도 문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문서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 일을 직접 했냐 안 했냐 이제 근거로 남기기 위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자, 이 확인 설명 의무는요, 꼭 전속 중개 계약만 체결했을 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중개 계약 체결에도 다 부담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건 우리 중개사법상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꼭 전속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해당되는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속으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인 입장에서 믿고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 제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은 그럼 어떤 의무를 부담할까요? 자, 의뢰인 입장에서 이제 부담한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 이제 부담하는 의무인데, 그럼 의뢰인 입장에서 부담하는 의무는 뭐가 있나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어요. 자,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뢰인도요, 믿고 맡겼으면 배신 행위를 하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배신 행위를 했을 때는 위약금 물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배신 행위가 어떤 경우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내가 당신한테만 맡기겠다 해가지고 또 다른 개업공인 중에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그 사람에게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 그것을 그대로 위약금 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찾아가서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이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배신이죠. 그 다음 전속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속업자가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물건 사겠다는 사람 확보해서 소개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 하나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하루 이틀 미뤄. 그러다가 거래 당사자 자기네 둘이 따로 만나서 합의를 봐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계약서 작성에 최종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중개보수 못 주겠다. 근데 이 경우는요.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대가 아니 그 기여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한마디로 중개보수 주지 않겠다는 꼼수에 불과해요. 이것도 한마디로 뭐예요? 계약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전속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네끼리 둘이 몰래 만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위약이니까 만일 그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그 금액을 그대로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위약금은 한마디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소요비용 지불 의무가 있어요. 자, 소요비용. 이거는요,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요비용이란 말은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하면서 들어간
비용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 그러면 그 비용을 얼마만큼 이제 줄 거냐 이거거든요. 자, 우리는 보통 계약을 성사시켜야 중개보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전속은요. 이렇게 믿고 맡긴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벌써 이렇게 여러 명 이리 뛰고 저리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텐데 비록 당신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들어간 비용은 좀 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일반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자, 이 경우는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그러니까 의뢰인도 중개를 의뢰했다고 해서 자기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박탈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상대방 만나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갑이라는 의뢰인이 자, A한테 전속으로 의뢰했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을을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계약 체결에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 체결에는 관여한 게 없다는 얘기죠. 자, 설령 이랬다 하더라도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좀 주자 이거예요. 왜? 고생했으니까. 그럼 이 비용을 얼마 줄 거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비용은 거기 보니까 만일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가 있겠죠. 바로 그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자, 50% 범위 내에서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50%니까 만일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0%니까 얼마예요? 50만 원. 자, 그래서 이 5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간 비용이 50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거 다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만약 50만 원보다 적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그 적게 들어간 비용 다 보존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주니까 비용이 이보다 많이 들어갔다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50% 범위 내에서만 지불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뭐다? 위약금이 아니라 소요 비용. 어떤 경우다? 전속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계약 체결에 기여한 바가 없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뢰인도 자,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으로 의뢰했을 때 자신도 배신하면 안 되고 또 전속으로 의뢰한 그 때문에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그 비용은 좀 주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조 의무 그랬는데 자, 이 협조 의무는요. 이것도 전속으로 의뢰한 의뢰인들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뢰인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도 똑같이 부담해요. 그래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물건 좀 보러 왔습니다. 이것 좀 조사 이거 할 게 있네요. 하면 문 열어주고 들어와서 보라고 협조하는 거. 이것은 누구나 다 부담합니다. 전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여기 그랬죠. 확인 설명 이것도요. 이거 확인 설명 의무에 똑바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취득하겠다는 사람한테 그 물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전속 개업공인중개사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다 부담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마찬가지 협조 의무, 의뢰인도 협조해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전속 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자, 그 대가적인 의무가 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해. 자, 그래서 각각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계약 파트를 살펴봤습니다.